바닷바람이 시원하네요. 저는 시원하게 느꼈는데 청취자 이금옥님은 이렇게 추운 날 해병대 군인들의 함성을 들으니 갑자기 눈물이 핑 돕니다 하셨어요. 예. 혹시 아드님이 해병대 가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예, 군인 보내셨거나 그러네요. 백령도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월간 정두원 들으시고는 한 달 기다리느라 힘들었습니다. 주간 정두원 안 되나요? 라고 김상우님, 김정식님, 3010님 외에 많은 분들은 너무 재밌다. 정전 의원. 완전 유머 1번지, 유머 1번지다. 사이다다. 예. 그리고 이 정두원 전 의원이 정치판을 떠났잖아요. 한 발 떨어져서 정치판을 보니까 더 날카롭게 보는 것 같다라는 이런 비평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질문들 여러분 보내주세요. 정치판에 대해 궁금한 것들. 최승호 MBC 사장과의 인터뷰 들으시고는 김영식님. 정말로 CBS도 잘 되고 공영방송들도 다 살아나서 이 시대가 좀 더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문자, 격려의 문자. 예, 저희도 챙겨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제 최승호 PD, 최승호 사장이 되셨네요. 네, 최승호 예. 사장과 인터뷰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응원 문자 주셨고, 그러니까 사실은 MBC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방송 전체가 살아나는 어떤 계기가 되길 바라는 분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이명박 정부가 종편을 허가하고 아마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를 시킨 이후에요. 예. 지상파 방송들이 추락을 했죠. 그게 했죠. KBS, MBC, 공영방송들이 특히 추락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유료 방송 위주로 간 거죠. 종편 위주로. 예. 그것 이제 정책이 좀 바로 잡혀야죠. 잠깐 오늘 주제 들어가기 전에 네. 아까 제가 최승호 사장한테도 인터뷰 질문했습니다만 KBS, MBC, SBS, 지상파 TV 3사가 모두 재허가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방송사는요. 공중파 방송사들은 다 몇 년마다 한 번이죠? 3년에서 한 5년. 3년에서 5년마다 한 번씩 네. 재허가를 받아서 계속 운영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상파 TV 3사가 다 재허가 탈락 기준 점수를 지금 받았다는 뉴스가 났어요. 사실 이게 사상 최초의 일이긴 한데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사실 이 점수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전체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건데 예. 이게 사실은 정보가 좀 누설이 된 겁니다. 의결 전에. 왜 이제 의결이 좀 더뎌졌냐면은 MBC 사장이 공석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청문회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데 사장이 공석이다 보니까 청문회를 못 한 겁니다. 이제 최승호 사장이 취임을 하게 되면은 청문회를 통해서 아마 다다음 주 정도는 의결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건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유례가 없는. 근데 KBS, MBC는 파업도 있고 지금 상황이 말이 아니니까 네. 그렇다 치더라도 SBS는 왜 탈락 점수를 받았어요? SBS도 사실 뭐 이게 멘붕 상태라고 표현하죠. 이거 보도 나온 다음에 이 보도가 아니라 이제 점수는 미리 알잖아요. 대략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들은 나름대로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그리고 작년부터 시작됐던 국정농단 때 SBS는 나름대로 공정방송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최근에는 사장 임명 동의제 투표를 방송사 최초로 도입을 했잖아요. 그래요. 나름대로 제도화도 신경을 썼는데 우리가 왜 종편 채널 MBN이 얼마 전에 651점을 받았거든요. MBN보다 우리가 왜 못하냐. 잠깐 점수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지금 보도된 점수. SBS 647점, KBS 1이 646, KBS 2가 641, MBC가 616. 맞죠? 네. 예. 652 하면 탈락. 그렇습니다. 탈락이라기보다는 이제 조건부 재허가를 받거나 재허가 거부를 할 수 있는 점수가 되는 거죠. 650이 기준이에요. 이게 2013년에는 이 공영방송, 이 지상파 TV 방송들이 다 700점이 넘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에 SBS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상당히 당혹스러워하고 아마 담당자들도 지금 뭐 거의 그래요. 멘붕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게 의결이 아직 안 됐는데 어떻게 보도가 된 거예요? 어떻게 새 나간 겁니까?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MBC 사장에 대한 청문을 해야 의결할 수 있는 사안인데 방통위 내에서 공유가 됐겠죠. 상임위원들. 공유가 됐겠죠. 상임위원이 5명이지 않습니까? 뭐 거기서 이제 아마 보고가 되다 보니까 국회로 흘러나간 국회 추천들이 있으니까. 국회로 흘러나가고 그게 또 기자들한테 흘러가고 이렇게 된 거군요. 하여튼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쭙고 오늘 와이뉴스 주제는 방통위는 왜 종편 특혜를 환수하려고 나선 걸까? 이걸 잡아오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종편 특혜 중에 가장 큰 특혜가 뭐냐 하면은 의무전송입니다. 의무전송이 뭡니까? 이게 제가 2013년에도 이 비슷한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요.
KBS 1과 EBS는 지금 방송법의 의무 전송 채널, 그러니까 유료 방송들, 케이블 TV나 IPTV, 위성 방송은 의무적으로 방송을 내보내야 하는 채널입니다. 무조건. 예. 조건 없이 내보내야 되는 의무 전송 채널. 그러니까 뭐 KBS 1 같은 경우에는 재난 방송, EBS는 교육이라는 공익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종편은 4개가 허가되는데 4개가 모두 의무 전송입니다. 아, 특혜군요, 그게. MBC, KBS, ETV도 의무 전송이 아닙니다. 모든 유료 방송에서 볼 수는 있지만은 유료 방송 플랫폼들이 안 내보내면은 그만인 겁니다. 근데 여기는 내보내야 되는 그런 구조인 예를 거죠. 들어 무슨 양천 케이블 뭐 이런 데서 무조건 내보내야 되는 게 의무 전송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의무 전송은 전송 대가를 돈으로 안 받는데 또 케이블은 또 그걸 또 돈으로 받습니다. 받으면서. MBC하고 SBS는 전송 대가를 받는데 종편은 의무 전송이기도 하면서 좀 대가까지 받는, 지금까지 한 2천억 조금 부족한 정도로 돈을 받았거든요. 그렇군요. 내게는 좀 엄청난 특혜인 거죠. 그럼 광고도 특혜를 받고 있습니까, 혹시? 그렇죠. 광고도 특혜를, 미디어 랩이라는 구조인데요. 그러니까 방송사가 직접 광고 영업을 못하게 했습니다. 방송사들은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방송사를 대신해서 광고를 유치하고 하는 게 미디어 랩 구조, 뭐 광고 대행사라고 표현할 수밖에 하는 게 좋겠는데요. 여기도 종편은 1사 1랩입니다. 한 개 회사가 한 개의 이 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직접 영업하는 겁니다. 신문사에 광고국이 있죠. 광고국이 직접 영업하는 거죠. 수주해오죠. 지금도 그런 구조로, 특히나 MBN 이것 때문에 아마 제재를 받은 적이 있는데 보도 제작 뭐 기획 회의에 미디어 랩 담당자가 참석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럼 기자들을 통해서 광고를 따오게 하는 뭐 이런.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게 아주 심각한 종편이 한두 군데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광고도 특혜를 받고 있다. 이런 특혜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광고를 받으면은 정부에 이 공익기금을 내잖아요. 그런데 2015년까지는 공익기금을 한 푼도 안 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작년에는 흑자로 돌아섰거든요. 그런데 지상파 TV들에 비하면은 MBC, SBS가 4.3%를 내는데 종편은 1%, 이것도 0.5%에서 올라가지고 1% 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그 차별 구조가 많은 거죠. 그럼 개별 미디어 랩 체제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겁니까, 방통위가? 그건 아직 폐지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 같고요. 통합해서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좀 공익적인 부과를 많이 하게 되겠죠. 그건 아직 좀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Y의 주제로 돌아가 보죠. 방통위는 왜 종편들이 받고 있는 특혜를 환수하려고 나선 거냐? 왜? 일단 첫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이맘때쯤인데요. 이용마 MBC 해직 기자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런 기자들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종편을 처음 인가했을 때 초기에는 육성 정착을 위해서 지상파와는 다른 차별을 줬다. 이제는 종편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종편과 지상파 간의 차별을 없앨 때가 됐다. 이런 게 분명히 밝혔거든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이걸 했고요. 두 번째는 언론학자인 이호성 방통위원장의 평소 소신입니다. 지금 방통위원장이. 이 위원장이 종편 출범 이전부터 이런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2009년에 미디어 오늘과 인터뷰에서 종편 추진은 PP를 장려해서 콘텐츠를 발전시키려는 차원이 아니라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사를 허가해 주려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종편이 정치적 활성화, 신문사 방송을 밀어주기 위한 것이라면은 올바른 정책 방향이 아니다. 종편 개수도 2개 이상 하려고 하는데 이건 옳지 못하다. 이런 비판을 이미 그때부터 제기를 해왔어요. 그렇군요. 이런 문제점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청문회에서도 이런 얘기 분명히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요. 세 번째는요. 종편은 이미 흑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계속해서 특혜를 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흑자로 드디어 돌아섰습니까, 종편들이? 네. 작년에 이미 종편 4개, 2개의 부도 PP 6개 중에 5개사가 단기 순이익이 지난해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방송사가요, 여러분. 흑자 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방송사가 돈 어마어마하게 벌 거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워낙 투자하는 돈이 많기 때문에 흑자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인데. 종편이 이만큼 뜨면서
MBC, SBS 매출이 확 떨어졌거든요. 맞아요. 당연히 CBS 같은 중소방송들도 매출이 더 어려워지죠. 떨어져서 타격을 받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종편에 특혜를 주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상파 중간 광고 도입 이런 것들이 이제 논의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군요.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종편에 대한 특혜를 환수하려고 나선 것이다. 오늘 방송계에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 잘 훑어주셨어요. 권영철 선임 기자 고맙습니다. 네.